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토요일 날 전주를 갔다 왔습니다. 전주에서 김용민 PD와 저와의 정치 토크도 하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미래입동지와 국민TV 지역 조직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점차 더 발전하는 모습들을 제 눈 스스로 확인하고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당신 이런 진술하면 불리하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했다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검찰이 10월 말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한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간첩 이모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종용했다는 것 때문에 수사를 방해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던 겁니다. 검찰은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장경욱 변호사 징계 신청한 배경 설명을 하면서 1심이라든지 왕재산 등 과거 간첩 사건에서도 장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진술 거부를 종용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심의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바로 장경욱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권유하는 글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조사실에서 끌어낸 것은 변론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법원은 1, 2, 3심에서 한결같이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와 수사관도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유독 검찰만이 수사방해라고 우기는 이런 한심한 코미디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원 판결이 말해주듯이 조사실에서 강제로 끌려나오는 등 수모를 당한 장경욱 변호사야말로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그런 장 변호사를 마치 상습적인 수사방해꾼인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처사는 그야말로 이 정권 들어와서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그야말로 공권력의 공통적인 특성처럼 보이는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간첩 사건 재판에 조작 증거를 내밀었다가 나라 안팎에서 망신을 산 지 얼마나 지났다고 변호인 때문에 수사를 못하겠다는 그런 철없는 푸념이라 늘어놓는 검찰 정말 딱하기만 합니다. 공안검찰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특수통들이라고 불리우는 그야말로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검찰들까지 함께 욕먹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안검찰들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 조작이 드러난 건 장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 덕분이었습니다.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유죄 입증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변호인의 조력을 껄끄럽게 여기면서 심지어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하는 변호인을 수사방해로 몰아가는 이따위 검찰
과학적 수사보다는 강압에 의존하는 낡은 수사관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닌지 검찰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사설이 지적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재확인된 검찰의 무리수.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검찰의 얼토당토하는 수사방해 운운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 심지어는 사설로 몇몇 변호사들이 마치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몰아붙였던 그 이른바 보수 언론들의 논설위원들 대가리가 더 궁금합니다. 자기 자신이 깜빵에 들어갔을 때 변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사설을 쓸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북한, 북한과 중국, 북한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 출신들이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관련 요직을 독점하면서 대한민국은 어느새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한겨레 신문이 오늘 사설 사면초가에 몰린 한국 외교를 통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어제까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 오늘 이뤄지고
어제의 적이 오늘은 악수를 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안위와 긴밀하게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미국입니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북한과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모색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9일 장기 억류 중이던 미국인 케네스 배 그리고 매슈 밀러를 전격 석방했습니다. 지난달 제프리 에드워드 포울을 먼저 석방한 데 이어서 모든 미국인 억류자들을 풀어준 겁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케네스 배 등 2명의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서 제임스 클래프 국가정보국 국장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클래프 국장은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이래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직 공직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환영 성명에서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사용한 것도 눈에 띕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도 그동안의 냉랭한 기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그럴 기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한겨레 신문 사설을 계속 읽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클래퍼 국장의 방북에 대해 미국은 정책과 정보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므로 정보를 담당하는 클래퍼 국장의 방북으로 육자회담 체계 등 북한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 무산의 와중에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북한을 방문했다는 점, 아들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뒤 강경한 대북 정책에서 육자회담 체계로 방향을 선회한 적이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의 희망적 관측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센가쿠 열도, 중국 이름은 나오위다오, 조도죠. 우리말로는. 그 나오위다오와 가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일본이 1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급속하게 관계 정상화를 하기로 한 것도 우리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8일 베이징에서 2년 2개월 만에 정식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서 양국 간 경제, 전략 대화를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두 나라는 고위 당국자 간 협의를 통해서 센가쿠 열도 문제 등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기양에 합의하고 이번 아펙 정상회의 때 2년 5개월 동안 중단되어 왔던 양국 정상회담을 재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던 겁니다. 우리 처지에서 보면 일본 문제에서 꼭 중국과 입을 맞춰 공조해온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대일 비판 전선 이탈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일본이 납치 문제를 고리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북한에 대해서도 접촉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는 악재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무기 연기하기로 했지만 설명력 부족한 의사결정으로 국농만 더 분열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려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강한 견제와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 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것만 화려하고 내용이 부실한 외교정책이 부른 필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남북관계입니다. 대북관계 개선이 그 출발점이라는 점을 이 정권, 도대체 이 정권은요, 대통령 될 때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그 10분의 1만 지켜도 대한민국 외교의 꼴이 이토록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은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조합원에 가입해 주신 경기 평택시 비전동의 얼스맨스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강북구 송중동의 해피한국님, 그리고 너티낭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우리우진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너티낭님과 해피한국님은 출자금 납입하시고 그리고 매월 조합비 납부 신청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서 몇 가지 광고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을 4개 권역으로 권유를 했는데 4개 권역의 지역협의회 결성을 위해서 요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서울 남동부 지역협의회 11월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남동부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 4개 군데요. 11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설릉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개성집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 704-5번지고요. 전화 서울이니까 02겠죠. 569-1238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북서부 지역협의회 준비 모임 및 협동조합 지역협의회 강연 안내를 하겠습니다. 북서부면 여기 합정동에 있는 여기가 마포구인가요? 이런 데 다 포함될 겁니다. 11월 15일 역시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시민광장 나루 지하 1층 원경선 홀인데요. 마포구 성산동 249-10으로 주소를 치시면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래협동조합 김정일 홍보이사의 강연, 협동조합 및 지역협의회가 있고요. 회의와 뒤풀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게시판 자세한 내용 참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광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안 받는 광고였고요. 오해석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석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은 부작용도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석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참 지록이마가 가능한 정권인 것 같아요. 방송, 신문, 좀 독자들 많고 시청자 많은 방송 이 정권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이걸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무상보육은 공약이고 무상급식은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 이따위 얘기를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자가 내뱉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블로그 부정변정법의 교육창고를 운영하는 교육평론가 건재원 씨가 오늘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공약을 지켜주겠다고 교육도란을 방조하면 진보교육감은 그냥 아예 교육감이 아니다 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교육과 지방자치를 한꺼번에 유린하는 중앙정부 앞에 17명 중 13명이나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포진한 교육자치가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우선 활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선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나라 법체계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도 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법이며
관할 부처도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이를 시행하는 주체 역시 국가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교육감이 아니다. 이른바 무상보육 역시 마찬가지다. 영유아 보육법 3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한 줄 조항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결국 보건복지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감이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 23조에서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발생했다. 이게 웃기는 겁니다. 무상보육, 이른바 태어난 아이 0세부터 5살 미만의 아이들의 보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결국은 무상으로 보육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은 애들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겨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공짜로 해줄 테니까 마음 놓고 애를 낳아라.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결국 무상보육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이 무상보육은 결국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당연히 국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시도, 도지사 아니면은 대통령이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에는 이 돈을 자기들이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들어보시죠. 여기서 지방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란 국가가 각 시도교육청에 할당된 교육 예산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부금을 가지고 각 시도는 유초, 중등 학교를 운영하고 교직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각 시도별 교육사업도 편성 실시한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뚝 떼어서 시도교육청과 전혀 무관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다. 그것도 교육법도 아닌 보건복지부 관할 시행령을 통해서 말이다. 청와대에서는 무상보육을 교육계와 시민계가 모두 검토하고 찬성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찬성한 것이지 초등등 교육 예산을 뚝 잘라내어 무상보육에 쓰는 것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찬성할 교육계 인사, 학부모가 어디에 있겠는가? 말하자면은 교직원들 월급 주고 그리고 각 시도별 교육감들이 교육 관련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돈 가지고 무상보육 쓰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3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뭉치돈의 규모는 경기도의 예만 들어봐도요. 초중 고등학교 운영비와 맞먹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학교 운영비에 맞먹는 엄청난 예산을 교육과는 가나도 아닌 무상보육을 위해 떼어내라는 무상보육을 위해서 교육 파탄을 감수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주기는커녕 오히려 10% 가까이 삭감하는 예산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을 줄이면서 줄어드는 예산에서 관할 사업도 아닌 사업에 수천억 원 예산을 내라는 겁니다. 이게 말 되는 요구입니까? 아니 무상보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무상보육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라고 지금 교육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놓고 못한다고 자빠지니까 마구잡이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교육에 대한 멸시임의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 사업을 지키자고 교육 예산을 뭉터기로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대통령 마음대로 제정을 하고 이걸 지키라고 교육감들에게 강짜를 놓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현실인 겁니다. 교육법의 시행령도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그 시행령에다가 교육에 써야 될 예산을 떼어서 쓸 수 있다라고 규정을 지 맘대로 해놓은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공약한 사업, 국가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한꺼번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이럴 때 나서라고 교육감이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정부 눈치 보지 말라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버티던 입장에서 물러나 일단 석 달치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며 백기를 들고 말았다. 더구나 그 석 달치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즉 빚을 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석 달치를 우선 편성하면 정부가 성의를 봐서 나머지 예산을 국고로 처리할 거라는 기대를 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일부 보수 교육감의 이탈이 우려되어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한 발 물러나기로 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런 성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경제수석의 입을 통해서 무상보육은 반드시 추진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반드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야기는 국고 지원은 한 푼도 없을 것이니 니들 알아서 다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교육감들 앞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누리과정 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충정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석 달치 예산 편성했다라고 백기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충정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능멸당했습니다. 교육감들은 마땅히 예산 편성 반침을 철회하거나 그리고 지방채로 충당하는 석 달 이후에는 일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을 치졸하게 유린하는 관련 시행령의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이거 헌법 소원해야 됩니다.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감이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일부 보수 교육감은 이탈 따위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정부에 순종하며 지방교육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보수 교육감을 자처하는 자들이 보수도 교육자도 아니며 다만 기회주의자의 불감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될 겁니다. 보육 대란을 막겠다고 교육 대란을 자처하는 교육감은 더 이상 교육감도 아니다라는 권재원 교육평론가의 칼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게시판에 그런데님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하청민들은 박근혜는 무상교육하려고 하는데 진보교육감이 방해한다고 말하더군요. 한심하게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라고 써주셨는데요. 그래서 좋은 언론들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신문들, 좋은 방송들 많이 필요한 거죠. 미디어협동조합 지금은 그렇게 모든 국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더 크고 성장해서 모든 국민에게 다가서는 방송이 되어야 됩니다. 마이클 창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이 되어 주십시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 불편하시면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지역 행사들, 지역 협의 행사들 많이 있는데요. 사실 행편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5만 원 정지하는 거 마음만 먹으면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28,000명 넘어섰습니다. 29,000명, 3만 명, 3만 1,000명 늘어나겠죠. 그리고 매월 11,000원씩 월 조합비 납부해 주시는 사람의 숫자도 13,000명 이제 넘었습니다. 14,000명, 15,000명 갈 겁니다. 한 2만 명 될 때까지는 더 많은 조합원들이 가입을 하고 출자금들이 늘어나야만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즘 조합원 가입하면 출자금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월 조합비까지 매월 11,000원씩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가입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바로 기존의 조합원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역협의회 행사 있으면은 많이 선전하시고 해서 5만 원 정자, 10만 원 정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에 9만 2천 자까지 정자되는 기적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안 지킨 약속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만은 지키자 이런 얘기 다 식상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오늘 이동걸 교수가 한겨레 신문에서는 대통령의 약속 이것만은 지킵시다. 이야기는 바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청년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드뭅니다. 직장은 양극화되어 있죠. 정규 직장의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과거 10년, 20년 전에 일본처럼 프리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청년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걸 교수의 대통령의 약속 이것만은 지킵시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쯤이면 전국의 약 250만 대학 재학생 중에서 50만 명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50만 명은 등록금의 4분의 1만을, 75만 명은 등록금의 반만 내고 대학을 다니고 있어야 한다. 또 다른 25만 명은 등록금의 4분의 1을 장학금으로 받고 있어야 하니 대한민국 대학생 10명 중 8명, 총 200만 명가량은 최소한 등록금의 4분의 1 이상을 국가 장학금으로 받고 있어야 한다. 또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20% 부유한 가정의 학생 50만 명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실질적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군 복무 기간 중에는 모든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고 있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들으면 이런 얘기할 겁니다. 뭔 헛소리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하려면 국가장학금으로 매년 10조 원, 무이자 대출을 위한 국고 지원으로 매년 2천억 원 내지 3천억 원 이상 들 텐데 지금 정부는 돈이 없는 걸 모르느냐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동걸 교수 날 힐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동걸 교수가 하는 헛소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 그리고 앞으로 대학생 자녀를 둘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게 한 철석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실천 공약, 소위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든든 학자금 대출 약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후보 시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약속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약속이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한 개 한 개 모두 따져보고 또 따져봤다라고 전 국민에게 공언했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그런 토론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실천할 수 없는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약속을 하나하나 다 재정 상황 따져봐가지고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실행 가능하다고 해서 한 약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그렇게 약속했고 그렇게 약속한 2014년이 바로 지금 거의 다 지나갔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과 대학생을 자녀로 둔 모든 가정 학자금 부담 박근혜 대통령 약속대로라면 부담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했습니다. 내년에 대학에 갈 예비 대학생들과 그 부모들도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주변을 둘러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정치라는 게 다 거짓말인 거 모르느냐. 그 말을 믿었던 내가 멍청하지.
겨우 그것 갖고 또 대통령에게 시비를 거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행복주택, 행복전세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파기한 거 모르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세월호 약속도 파기하고 안보 보수라는 사람이 심지어 자주국방 약속까지 파기하는 마당에 그까지 반값 등록금쯤이야 뭔 대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필자는 박 대통령의 그 많은 공약 중에서 그래도 꼭 지켜야 할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자라나는 대학생들에게 거짓과 편법이 정상이라는 생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렇던 생각을 심어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절대로 이룩할 수 없는 그런 공약들을 나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치는 원래 들어온 것이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헌신작처럼 버려도 된다나, 그러니 정치는 더러운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도자라면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젊어서부터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나라를 망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약속을 안 지켜도 그를 이해하는 그런 인간들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지금 60대, 70대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렇게 약속을 어겨도 아이고 나라님이 뭐 다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어기겠지, 이따위 얘기를 하고 늘어진 겁니다. 또 하나, 국가 경제의 미래가 젊은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젊은이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키우고 그 꿈과 열정에 따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 배움과 탐구가 부모의 소득 순서인 나라에서 청년들이 어찌 창의력을 꽃피울 것이며 무슨 창조경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자라나는 대학생들에게 한 약속만은 박근혜 대통령 지키십시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반값 등록금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TV 뉴스K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이세요. 뉴스K 방송 중 국민TV 스튜디오 시창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TV 대표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방에 거주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리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이가 남편 윤씨님.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사시는 분인데요. 조합원 가입하고 출자금 납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권이 뻗어나갈 겁니다.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우리들의 안보라는 칼럼을 한겨레에 기고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군대가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나라가 군대를 걱정하는 이 현실. 방산비리를 보면은 구조할 수 없는 구조함, 쏠 수 없는 총, 방탄이 되지 않는 방탄복. 참, 이런 헤아릴 수 없는 행용 모습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군대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군대를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김현철 교수는 바로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인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멕시코, 체코 4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1947년 조지 마셜을 제외하고 모든 국방장관이 민간인 출신이었습니다. 스페인이나 칠레처럼 오랜 군부 독재의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도 오히려 그쪽에서는 여성이 국방부 장관을 맡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총리였던 클레망소가 얘기했듯이 전쟁은 군인들에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군에 대한 통제야말로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야말로 우리는 군대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방치했습니다. 그게 바로 남북 대립이라는 남북 대결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각지대로 방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문민통제만이 군을 살리는 길입니다. 부패를 막아야 군인 복지가 향상되고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방산 비리 척결을 외치는데요. 그러나 비리는 계속될 겁니다. 대통령이 가진 군 통수권을 군이 알아서 하라고 군에 반납을 하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포기한 정부가 비리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권조차 안보는 보수적으로 그런 의의없는 상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겁니다. 국방이 바로 민생인 겁니다. 현재 병역제도나 복무기간만큼 뜨거운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민통제를 해야 한다는 김현철 교수의 충고를 들으면서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